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장 후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7,000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미증시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렸던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의 포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어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알파벳이 컨퍼런스 콜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빅테크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좀 있었지만 네.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캐펙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망감이 또 시장에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빅테크 중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실적 발표는 아주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했던 것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알파벳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늘면서 역시나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34%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뿐만 아니라 EPS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빅테크들이 워낙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AI 투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것들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과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자본 지출할 것이냐, 즉 캐펙스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할 것이냐인데 예상보다 조금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만 봤을 때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했을 때 100%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1,850달러 정도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2천억 원까지 2천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원래 알파벳이 얘기했던 이 투자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서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GPU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같은 것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관련된 밸류체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슈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AI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1분기 때 사실 클라우드의 수익성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가 1분기 기준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한 60%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었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는 사실 지난번보다 조금 성장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상까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 AI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이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일단 AI를 활용한 이 신규 사업들 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경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했던 것들을 회수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AI 투자 확대,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AI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파벳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전력 기기 아니면 전선 이 AI 밸류체인 모두 다 지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파벳 실적 발표는 국내 지금까지 계속 메모리 피크아웃 때문에 흔들렸던 시장에게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지속, 클라우드의 성장성,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봤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포문을 열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이 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확대가 지속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캐펙스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좀 걱정됐던 건 사실 알파벳이 했었는데 일단 첫 문을 잘 열어줬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이제 릴레이로 7월 달에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투자를 더 우리는 강화하겠다라는 사측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이걸 뒤집는 발표를 하는 거는 사실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MS라든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던 구글의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AI 산업은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가장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투자를 더 최대한 확대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잡아와야 되는,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벳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모두 다 캐펙스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7월 달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본격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왜 7월 이후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사실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전에 좀 경계감이 좀 센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캐펙스 확대, 실적 호조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워낙 7월 달 들어와서 변동성이 컸었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내려온 상태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약간 대기 심리 또는 경계 심리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전에 단기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형주 같은 것들은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들은 조금 꾸준하게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때 간혹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가와 그다음에 목표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고 8월 달에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신규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저는 사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상태에서 단기 자금이냐 중장기 여유 자금이냐에 따라서는 저는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면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각각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0조가 훌쩍 넘고 400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6월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30% 이상 할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대급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도 PER이 지금 5배밖에 안 되고요. 올해보다 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실적 감안한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지금 PER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그룹이라고 하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죠.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낮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단기성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형 주건, 이제 중소형 주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차입금을 많이 끌어와서 지금까지 7월달에 아쉽게도 손실을 봤던 부분들을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끌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반대 매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죠. 역대급으로 올해 발생했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사실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나 이제 미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상거래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게 부각이 돼도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자마자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비자발적으로 팔면서 손실이 단기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약간은 지금은 7월 달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코어 자산으로 일단 한 30% 정도 비중이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게 여유자금이라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 실적 발표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날 바로 또 삼성전자 디테일한 실적 발표들이 또 이어질 텐데 이럴 때 더 아마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7월 달에 잘 소화되면 8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꽃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달 변동성 장세 속에 좀 속 썩으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8월부터는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자금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끌고 갈지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전력기기라던가 ESS 그리고 뭐 원전과 같이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투자 매력 순위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또 LX 일렉트릭에서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어떤 부분 가장 좀 좋게 보실까요? 지금 뭐 반도체, 전력기기, 뭐 ESS, 원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뭐 다 좋지만 매력적인 순서를 보면 역시나 네. 반도체가 제일 일단 좋고요.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력기기, 그다음에 ESS, 그다음 마지막에 좀 원전이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다라고 해서 원전이 또 안 좋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뭐 반도체 쪽은 가장 유망한 섹터입니다. 지금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고객사라고 불리는 이 빅테크들이 이만큼 역대급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쪽으로 수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점점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혈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ESS나 원전 쪽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전력기기와 전력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반도체 공장이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공장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전력 수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산업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젠슨 CEO도 얘기했었죠. 전력이 더 이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AI 그리고 이 전력 기기 쪽, 전력 인프라 쪽은 함께 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혁은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 기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너지가 네.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원전도 그래서 많이 짓고 있지만 원전을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ESS가 데이터 센터에서만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유틸리티 쪽에서 많이 팔립니다. 실제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는 전력이 계속 수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ESS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ESS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쪽의 원전 수를 따내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주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구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오르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력기기, ESS, 원전까지 해서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AI와 엮여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력도가 높은 순위로 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떠한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다 좋긴 좋은데 네. 사실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네. 반도체 자본이 일단은 앞서 언급대로처럼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인 자산으로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주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눈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반도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지겠지만,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요, 일단은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그 안에 클린룸을 설치하게 됩니다. 클린룸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소재, 부품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봤을 때는 시간 순서상은 클린룸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도 기업으로 제가 본다면 한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세보 애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요, 한양 ENG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성 ENG.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외에도 아마 들어보신 종목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KN솔이라든지 아니면 성도 ENG 이런 기업들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기업들도 이 클린룸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에는 분명히 속해 있지만, 제가 왜 이 신성 ENG와 그다음에 한양 ENG, 그다음에 세보 MEC 이 세 종목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으면 가장 많이 수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세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N솔 같은 경우나 성도 ENG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 시공 비중이 좀 높아서 반도체 쪽과는 조금 관련은 있어도 상대적으로는 관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컨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세보 에미시라는 종목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배관이라든지 덕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국내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반도체 쪽 증설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증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PER이 5.4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PBR이 0.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많이 있는 종목이어서 세보 MEC 오늘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고점까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한 26,000원 정도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바로 안에 있는 121선이죠. 2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봤을 땐 클린룸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